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도 1.5% 정도 하락해서 5만 원 거의 뭐 초반 5만 원을 이탈하기 직전까지 내려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그리고 전기 쪽이죠. 자, 근데 이 반도체와 전기는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는 강세를 보이게 된 게 AI 반도체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AI 서버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빨아먹는 전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실제 장비 쪽들 그리고 무엇보다 후공정 업체들 쪽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게 HBM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HBM은 GPU로 들어갑니다. 그럼 GPU가 판매돼서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전기에 대한 부족 문제 그리고 전기에 대한 부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냉각까지 자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뿌리로 봤을 때 이것과 다른 쪽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AI 중에서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보내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시세가 끝나고 그리고 작년에 10배 올랐기 때문에 이 10배 올라간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담 물론 있죠. 근데 여기서 시세가 끝난다 한다면요. 이렇게 완만한 조정 구간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가파르게 받았죠. 24년 1월 들어와서는요. 근데 이 가파르게 받아온 조정 구간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파르게 조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한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한 반등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실제 업황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 그리고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지금도 갖춰가고 있고요. 시장은 올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지금 코스피가 2,750포인트 정도 되는데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00 거의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으로선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많이 뭐 시장이 뭐 강화해서 이제 조정 온다 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포스코 DX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성 그리고 어떤 상황들 그룹사에 대해서 나온 악재거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가격 그리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 이게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화면은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7일 오늘 장중인데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02% 2배가 넘었죠. 사실상 시장 수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알게 되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왜? 모두 똑같이 매매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요. GST.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냉각 쪽입니다. 근데 1월 말 2월 초에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충분한 구간을 두고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결과 쭉 내려보면 뭐 7%, 21% 이런 식의 수익을 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제 계좌를 보셨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 환경을 갖춰놨다.
근데 모든 매매를 돌파 구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비올,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데 비올. 자, 비올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10% 정도의 강세. 그렇죠.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2주 안에 정리를 합니다. 그 밑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PSK 홀딩스 보세요. 오늘도 1%대 강세 구간에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왔죠. 자, 그런데 밑에 내려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어 온 종목입니다. 뭐 1%, 8% 그쵸? 뭐예요? 반도체 후공정, HBM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충분히 냈어요. 보세요. 근데 돌파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하나, 둘, 3거래일째 74.8%의 수익을 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스코 DX의 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충분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했느냐.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돌파 관점을 잡고 그쵸? 돌파 관점을 잡고 매매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그리고 내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증을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지금 포스코 DX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를 보는 이유는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2월 27일 79,600원의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 즉 가격은 실적이나 호재거리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올라가고요.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가 찍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왜 내려가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왔고 그런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보다 주가가 일단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좋아지는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뛰었고 먼저 뛴 부분과 실제 좋아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쵸? 꿈을 꾸더라도 어느 정도껏 꺼야지 그것도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한계치를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여기서 뭐 장기 평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뭐 여기서 지지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 산업군이 유지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장 산업군이 유지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가격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서 올라갈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딱 집어서 여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세가 나오게 되는 원리는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가격이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올 호재나 악재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최고가를 못 잡고 최저가에 매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세가 나오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최고가를 못 잡고 최저가를 못 잡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에 대한 인정을 한다면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입니다. 무조건 확인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종목이 강했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 공략을 한 건데 애초에 강했었던 종목이 뭡니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발생했고 그 시세도 기준이 되는 그쵸? 뭐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도 강세를 보일 거야,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일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확인이 들어갔을 때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그쵸, 3거래일 동안 75%. 물론 운이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 종목마다 막 70%, 80%씩 수익을 냅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30% 정도의 2주 안의 수익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을 이해해야 되고, 타점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주식을 싸게 사지 않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포스코 DX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 뭐 에브리봇이나 그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했죠. 이쪽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이런 매매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은 선반영한다. 실적이나 호재들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을 확인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을 지나쳐야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봤을 때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나갈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